이명박 대통령이 1월 4일날 회견은 없고 윤설만 있는 일방통행식 신년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확 들어오는 얘기가 금년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판단과 지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는 조금씩 회복되겠지만 일자리는 늘 1년 이상의 시차가 나기 때문에 일자리 대란, 취업 대란은 올해가 가장 심각할 것입니다. 작년에 대학 졸업생의 62%가 실업자로 전락했는데 올해 3월에 60만 명의 실업자가 60만 명의 취업 희망자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오는데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정부가 무슨 정책으로 이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물어붙인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가 무려 공공부문에서 22만 개, 24%나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로 만든 편입니다. 2009년도에 추경을 포함한 일자리는 모두 공공부문에서 4조 7천억, 80만 1000개가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3조 5천억으로 24%가 줄어들고 일자리 숫자도 57만 8천 개로 22만 3천 개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청년층 일자리는 4만 5천 개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줄어든 일자리를 보면은 미취업 대졸생 조교 등 학교 내 채용 지원이라든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이런 등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인데, 여기 추경 대비 줄어든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안을 홍보하면서 6 분야에 걸쳐서 일자리를 이렇게 늘리려고 노력했다 하는 홍보 자료를 정부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 이게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 같습니다. 정부안 자체 그중에 4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4개 분야는 정부안 자체는 없던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그렇게 강조한 각 학교 교사, 교원 증원, 또 이런 주장들을 아주 손심 쓰듯이 부분적으로 반영해 놓은 것이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기업은 일자리를 아무리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도 이 고용 없는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2010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 이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지원 예산인데 무려 30.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80%가 줄어들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예산,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수출보험 기금 출연도 68%가 삭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출구 전략을 중소기업에다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출구 전략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내부 유보 이익이 1014%나 되는 10대 상장 대기업과 같은 대기업 먼저 출구 전략을 시행해서 경제를 안정시켜야 됩니다만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를 이렇게 줄이고 어떻게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부를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일자리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짓이 아니라면, 단순히 정치 선전하는 게 아니라면 추경을 편성하십시오. 수자원공사에 예산 세탁하느라고 빼돌린 3조 2천억, 보 15개 만드는 예산, 그거 당장 중지하고 그 예산 가지면 여기 이 줄어든 중소기업 예산 늘릴 수 있고 또 교육 예산 등 일자리 예산 늘려가지고 그러면 이 일자리 부족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래 놓고 일자리 얘기를 해야 그것을 국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200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에서는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극복하려면 일자리가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2009년도에 일자리 예산 4조 3천억만 받아라. 그렇게 해서 4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이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그것만 되면 다른 문제가 있지만 예산안 합의 통과시켜주겠다고 우리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이한구 예결의장이 정부하고 호텔에 가서 숨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8,900억만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2달도 못 가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해서 그렇게 만든 예산이 작년도 일자리 4조 7천억입니다. 이게 본래 8,900억밖에 없던 예산이 추경해서 3조 7천억이 반영돼가지고 이게 된 겁니다. 이명박 정부 정말 올해 일자리 대란을 넘어가려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대우나 예산 이거 수공해 준 거 이거 중단하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자금을 만들어서 일자리 예산 다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친서민 중도 정책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표 최고도 말씀했지만 일자리가 극성입니다. 예산 자체도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매우 대폭 줄어들었고 중소기업도 줄어들었습니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5개 완성차 업체의 이익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납품하는 1,00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1차된다. 납품 주요 업체 17개 업체가 2004년에 비해서 22.4%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볼 때는 경제 성장률, 대기업 삼성, 현대차의 이익률 증가 이것을 보면 정말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얼마나 납품 단가 압력에 시달렸을까를 실감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와 대통령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경제 지표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만의 성장, 1% 성장하는데 5만 명밖에 일자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것도 실제로 중소기업 쪽에만 늘어나고 대기업은 오히려 줄여가고 있습니다. 5% 경제 성장해도 25만 명인데 올 초에 중고등학생, 중학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취업자 예상 나와 한 50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5% 성장해도 25만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엔겔 지수는 13%로 2002년 이래 8년 만에 최고의 높은 엔겔 지수 기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정부가 진정으로 친서민 중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매달 점검을 대통령께서 해야 될 게 엔겔 지수, 5분위 공배율, 일자리 창출 개수 이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대기업 삼성 현대들의 영업률 상승과 GDP 성장률만 가지고서는 그들만의 대한민국, 그들만의 성장으로 끝나고 이 서민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눈폭탄에 이어 물가폭탄이라는 말이 들 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의 경제고정 지표는 GDP 성장률만이 아니라 이런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수를 매번 점검하고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다.